안녕하세요. 생생한 미국 취업 경험담을 전해드리는 라즈입니다. 제가 얼마 전에 잡 오퍼를 드디어 받았는데요. 잡 오퍼를 받기까지의 여러 가지 경험들을 영상으로 여러분들께 공유해드리고자 합니다. 먼저 저에 대해서 간단히 소개해드리면은, 저는 작년에 미국에 이민을 와서 구직을 시작한 소프트웨어 엔지니어입니다. 경기가 안 좋아가지고 잡을 잡는데 좀 오래 걸렸죠. 하지만 이제 그 와중에 이제 경험이 많이 생겼고, 오늘 먼저 레주메를 가지고서 여러분들께 말씀드리고 싶습니다. 레주메는 뭐 미국뿐만이 아니라 뭐 우리나라 뭐 다른 나라들 다 공통적으로 쓰는 거니까 여러분들께 많은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. 자, 먼저 그럼 레주메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이제 잠깐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. 레주메를 처음에 이제 쓰려고 할 때 많은 분들이 생각하시는 게, 내가 경력이 되게 많아요. 내가 100가지의 뭐를 했고 뭐 이런 걸 쓰고 싶어요. 하지만 레주메는 그렇게 쓰면 안 된다 라는 거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. 레주메는 두 가지를 조심하셔야 돼요. 첫 번째는 그 회사에서 진짜 이 회사가 원하는 기술을 이 사람이 가지고 있느냐, 이게 일단 첫 번째 중요한 거예요. 두 번째는, 그래서 그 레주메를 딱 봤을 때 한 5초 안에 느낌이 딱 와야 돼요. 이 두 가지, 이걸 명심을 하셔야 됩니다. 내가 100개를 했다가 중요한 게 아니고요. 그래서 뭐 저 같은 경우 예를 들어서 뭐 GitHub 링크를 개발자들은 많이 올리는데, 그런 거 올려도 뭐 그 GitHub 링크가 있다는 것 자체를 알고 있는, 레주메에 있다는 걸 알고 있는 그 인터뷰어들이 그렇게 많지가 않았어요. 한마디로 잘 안 본다. 구석구석 보지 않는다라는 거죠. 네, 그런 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. 자, 그래서 저희가 그렇게 이력서를 썼어요. 그래서 이력서를 냈더니 그 다음 이제 회사에서 절차가 시작되죠. 그 절차가 뭐냐면은 바로 봇을 통과하는 일입니다. 봇. 미국에는 그 직업 유연성이 높기 때문에 하루에도 굉장히 많은 레주메들이 그 리크루터의 메일 박스로 막 쏟아져 들어오죠. 그래서 리크루터들 그거 사실 다 볼 수가 없어요. 그래서 받으면 바로 이제 봇한테 보냅니다. 그래서 어떤 소프트웨어한테 보내죠. 그럼 그 소프트웨어가 하는 일은 무엇이냐면, 그 리크루터가 적어 놓은 잡 디스크립션이 있죠. 채용 공지서. 그게 있고, 그 다음에 어떤 사람이 보낸 이력서가 있죠. 이 두 개를 이제 매치하는 겁니다. 매치해서 80% 매치됐네, 80점. 이 사람 60% 매치네, 60점 탈락. 뭐 이 사람 75점 탈락. 뭐 이렇게 되는 거죠. 뭐 90점 통과. 뭐 이런 식으로 되는 겁니다. 그래서 사람한테 가기 전에 바로 쓰레기통으로 날아가 버리게 되는 그런 슬픈 일이 있습니다.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 잡 디스크립션에 나와 있는 키워드들을 굉장히 꼼꼼하게 살펴보시는 게 좋고요. 그런 내용을 내 이력서에 시간이 들지만 좀 녹여내시는 게 좋습니다. 그래야 사람한테 그 다음 단계로 갈 수가 있어요. 봇을 통과해서. 그냥 매번 똑같은 레주메로 여기도 내고 저기도 내고 하면은 내는 건 편하지만 봇을 통과하기는 어렵다라는 거 말씀드리고 싶어요. 그리고 봇을 통과하는 두 번째 중요한 점은, 뭐 좀 특이한 포맷을 쓰지 마시라라고 얘기를 드리고 싶어요. 봇은 그냥 그 파싱 프로그램이죠. 텍스트를 읽어서 처리하는 프로그램이기 때문에 뭔가 특이한 게 있으면 페일을 할 수가 있어요. 예를 들어서 뭐 내가 워드를 굉장히 잘 만들어요. 그래서 나만의 어떤 팬시한 포맷으로 만들었어요. 그러면 이게 읽다가 실패할 수도 있고, 뭐 막 그래픽을 막 집어넣었어요. 막 회사 로고 막 이런 거 집어넣지 말라는 말이 굉장히 많아요. 왜냐하면 봇이 그걸 읽다가 실패하고 거기서 이제 헷갈리기 시작하고 뭐 이런 일들이 있고, 그 다음에 이제 이력서를 보면 뭐 미국 이력서 같은 경우는 맨 앞에 커리어 서머리, 뭐 프로페셔널 익스피리언스 뭐 이런 거 나오고, 뭐 에듀케이션 뭐 이런 헤딩들이 이렇게 나오잖아요. 섹션들이 나오는데, 그 섹션을 나만의 워딩으로 막 만들고 싶은 충동을 가끔 느끼는데 절대 그러지 마시라. 그렇게 하다가 봇이 이해를 못하는 일이 생긴다. 그러면은 그냥 점수 처리가 안 되고 탈락, 이렇게 될 수도 있다. 뭐 폰트 같은 것도 그냥 평범한 폰트 이런 거 쓰시는 게 좋습니다. 그래서 그런 식으로 이제 일단 봇을 통과하셔야 됩니다. 그게 굉장히 중요합니다. 그 다음에 이제 봇을 통과하게 되면 그 다음 단계인 진짜 채용 담당자, 리크루터죠. 리크루터한테 가게 됩니다. 채용 담당자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 다음에 뭘 보냐면은, 이 사람이 진짜 내가 올린 그 잡 디스크립션이랑 얼마나 핏이 맞나, 이거를 물론 보겠죠. 근데 그게 막 이렇게 정형화되어 있지 않잖아요. 뭐 키워드 매칭처럼 몇 점 이런 게 아니라 느낌으로 이제 딱
보게 되겠죠. 여러분들이 어떤 블로그를 보신다고 생각해 보세요. 내가 검색해가지고 뭐에 대한 블로그를 봐요. 그 느낌이 언제 오세요? 맨 앞에 이제 보는 동안에 이제 느낌이 안 오면 뒤까지 안 갑니다. 다음 페이지는 더더군다나 안 가죠. 그렇기 때문에 맨 앞에서 느낌을 되게 잘 주셔야 돼요. 5초 동안 딱 보고서 내가 이걸 해야 되겠다 말아야겠다 이걸 결정할 수 있어야 돼요. 마치 진짜 이건 찌라시랑 똑같아요. 5초 동안 길에서 받은 찌라시를 보고서 점심에 여기 가야지 이렇게 할 건지 아니면 쓰레기통으로 갈 건지. 그래서 찌라시라는 말씀을 드리고요. 100가지를 쓴다고 내가 뭐 양념을 어떻게 뭐 오르가닉 뭐 이런 거 쓴다 그래서 막 구구절절 쓴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라 뭔가 포인트를 팡팡 줘야 되는 거죠.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맨 앞에 커리어 서머리 섹션이 있거든요. 미국 이력서 같은 경우에는 거기에 이제 내가 누구인가를 뭐 두세 블릿 정도로 쓰게 돼 있어요. 근데 저 같은 경우에는 그 두세 블릿을 쓸 때 굉장히 이제 이력서가 관심이 있을 법한 워딩을 많이 썼어요. 예를 들어서 테스트 엔지니어로 지원할 때는 내가 테스트를 많이 해본 그런 사람이야.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막 바꾸고 뭐 그런 식으로 롤에 따라서 이제 좀 바꿀 필요가 있어요. 뭐 무슨 랭귀지를 뽑는 사람이면 내가 그 랭귀지를 해본 거가 뭐 스킬드 하고 뭐 몇 년 했고 뭐 이런 걸로 이제 뭐 쭉 한다든지 하는 식으로. 그래서 앞에서 승부를 진짜 보셔야 된다 라는 말씀 드리고 싶어요. 굉장히 중요하다 라는 거 말씀드리고 싶고요. 그 다음에 뭐 한 장이 중요하냐 두 장이 중요하냐 뭐 이런 논란이 끊임없이 있는데 제 생각 저는 이제 한 장짜리도 해봤고 두 장짜리도 해봤는데 결국 이제 채용은 두 장짜리로 됐어요. 뭐 그렇긴 한데 저 같은 경우에는 경력이 좀 많아서 한 장짜리로 쓰려면 이렇게 누락되는 게 굉장히 많아요. 좀 아깝기도 하지만 어떤 경우에는 이제 한 장으로 내보기도 하고. 근데 보통 유튜브나 뭐 인터넷에 보면은 채용된 사람들 레주메를 조사해 봤더니 2장 정도의 워드 분량을 썼을 때 채용되는 경우가 많더라. 뭐 이런 조사도 있긴 해요. 하지만 내가 경력이 굳이 별로 없는데 구구절절하게 막 느려 써가지고 2장을 만드실 필요는 없다. 포커스가 제일 중요하다. 어디에 초점을 두고 쓰느냐를 잘 보여주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말씀 드리고 싶어요.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드릴 얘기는 나이 차별에 대한 얘기입니다. 미국 같은 경우에는 나이에 대한 차별이 없다라고 보통 알려져 있죠. 하지만 진짜 그럴까요? 보통 있다고 하는 사람도 많이 있습니다. 그렇기 때문에 굳이 뭐 내가 나이가 많아 이런 걸 강조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죠. 나이가 많다는 건 어떻게 보면 알 수 있을까요? 뭐 이렇게 경력이 굉장히 길어요. 그러면 나이가 많겠죠. 그 다음에 이제 이 사람 언제 졸업했지? 에듀케이션 섹션 보니까 뭐 1970 몇 년에 졸업을 했어요. 할아버지시네요. 뭐 이렇게 되면서 이제 채용에 불합리함을 받게 되는 경우들이 있죠. 그렇기 때문에 뭐 비록 내가 실제 나이는 많아도 마치 이력서에는 안 많은 것처럼 이제 보이는 기술이 중요한데, 그렇게 하기 위해서 뭐 이를테면 이런 거죠. 7년 경력을 원해요. 그러면은 막 10년, 15년 된 경력은 굳이 안 쓴다. 이것도 한 가지 방법입니다. 저 같은 경우에도 회사를 2개 다녔었는데 첫 번째 회사에 대한 경력은 이제 쓰지 않았어요. 그리고 그리고 이제 예를 들어서 에듀케이션 섹션에 그 연도를 쓰잖아요. 몇 년도에 뭐 어딜 졸업했고, 여기에 굳이 연도를 쓸 필요가 없다라는 거 말씀드리고 싶어요. 저 같은 경우에도 연도를 쓰지 않았습니다. 저는 참고로 한국에서 개발자로 취업하려면 조금 어려운 나이라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는데, 어쨌든 그런 식으로 이력서를 써가지고 이제 미국에서는 그 리크루터 인터뷰, 1차 인터뷰까지는 굉장히 확률 높게 많이 가봤다라는 거 말씀드리고 싶고요. 그런 점들 유의해가지고 레주메를 쓰시면은 이제 통과 확률이 아무래도 상당히 높아진다라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. 네, 오늘 레주메에 대해서는 여기까지 말씀드리고요. 또 다음에 또 재밌는 주제로 여러분들께 경험담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빠이!